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BOM입니다. Bill of Material. 그렇죠? 부품 리스트입니다. 파트 리스트 또는 용목표, 뭐 여러가지 명칭을 쓰겠지만, 이런 식으로 단품은 의미 없고요. 어셈블리 파일 있죠. 어셈블리 파일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품의 어떤 목록을 이게 표현하는 기능이 바로 BO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BO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미리 각각의 단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속성 정보를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들어있냐면요, 여기 롤링 머신 있죠. 여기서 RM 어셈블리 파일 있죠.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열릴 겁니다. 나머지 거는 제가 다 달아놨습니다. 첫 번째 거 있죠. 요 부분 RM01 있죠. 요 부분만 저하고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별도의 파일을 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리겠죠. 자, 먼저 재질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재질 편집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죠. 솔리드웍스 머티리얼에 강의 있죠. 강의 보면 알로에 스틸 있죠. 이 값을 넣겠습니다. 적용, 닫기 하면 재질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품 파일이든 어셈블리 파일이든 공이 파일에 들어오면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속성 정보를 여러분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런 속성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BOM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속성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나중에 솔리드웍스 컴포즈라든지 또는 3DVR 컴포즈 있죠. 3DVR 컴포즈에서 이런 속성 정보를 활용해서 다큐멘트 있죠. 그런 거를 여러분이 생산할 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설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모델 작성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렇지만 중급 이상 사용자라고 그러면 반드시 이런 요약 정보, 사용자 정보, 각종 설정에 따른 특성 정보를 일일이 여러분이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작성자. 저는 제 이름을 쓰겠습니다. 키워드 롤링머신이라고 하죠. 어떤 이름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코멘트, 주소 같은 거 좀 충실히 달아놓는 게 좋겠죠. 제목은요, 롤링, 저는 플레이트라고 하겠습니다. 플레이트 언더바 01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복사해 쓰죠. 이거는 지울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만든 날짜, 저장한 날짜, 마지막 저장한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이런 정보들도 솔리드웍스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 근데 이런 기능들은 모든 프로그램마다 다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공이 이런 속성 정보를 기입해야 되고요. 심지어, 뭐, 여러분이 쓰는 거 있죠. 엑셀 파일, 워드 문서, 한글 문서, 이런 거에도 다 이런 속성 정보를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왜 있느냐? 왜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자, 사용자 정의를 한번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솔리드웍스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변수입니다. 그렇지만 내 나름대로 또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자. 물론 여기다 대고 너는 저기 보니까 내가 원하는 목록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목록을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근데 굳이 있는데 그래서 새로 설계는 설계자 있는데 설계자 인 뭐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타입은 저는 문자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제 이름을 쓰겠습니다. 탭키 누르든지 아니면 이 빈 공간이죠. 평가값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값이 떠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기계 설계 성인 문자 누구로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양상국으로 하겠습니다. 요새 양상국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언인데. 자, 설계 일자입니다. 날짜 있죠? 날짜 타입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이 며칠이죠? 2016년 0413 선거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웨이트 있죠? 질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질 있죠? 머티리얼 하시고 여기서 재질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재질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요약 정보를 충실히 기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 저는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성에 들어오셔가지고 필요없는 거 있죠?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입니다. 그냥 클릭하신 다음에 삭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찍 드래그 하셔가지고 1, 2, 3, 4 있죠? 찍 드래그 한 다음에 이게 삭제하셔야 되고요.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하나 찍고요.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이거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빨간 선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순서가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요 사용을 할 거니까 컨트롤 S. 저장을 하면 여러분이 또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일단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나머지 부품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BOM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변경 유지하죠. 자, 재질이 들어와 버렸나요? 들어왔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속성 정보 한번 보죠. 있죠? 그러면 이 창을 아예 닫겠습니다. 닫고 새로 열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나름대로 각각의 부품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줘야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도면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새 파일 하겠습니다. 템플릿으로 들어오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직 이 표제란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셈블리 파일을 도면화 시켜야겠죠. 뷰 팔레트에서요. 뒤에 열려 있으니까 여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등각 보기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기 방식은 이렇게 바꾸죠. 제가 이거를 만들 때 여러분 분해도 조립도 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표준품 포함해 분해도를 하나 만들어 놨죠. 이거 체크하면 이렇게 분해된 상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설정에는 이제 분해도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해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하면 분해된 상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분해도를 여러 개 만들어 놨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해도를 하나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죠? 넘버링을 붙이는 거죠. 넘버링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부품번호, 자동 부품번호, 마그네틱 라인이 있는데요. 자, 부품번호로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씩 여러분이 붙이는 겁니다. 밑에 타입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거로 할 거냐? 원형이냐? 아니면 삼각형으로 할 거냐? 자, 저는 원형으로 하겠습니다. 글자, 한 글자 하면 이렇게 작게 표시 되겠죠? 이런 거. 부품 번호를 붙이겠다 이런 얘기죠. 품번호를. 그렇죠? 동일한 부품이다. 나는 수량까지도 표시하고 싶다. 하나 찍어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2번이란 얘기입니다. 왜 2번일까요? 얘가 지금 컨트롤 탭 이쪽에 보면 얘가 몇 번째 있죠? 어셈블리 본다 그러면 얘가 지금 전체적으로 똑같은 게 1번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2번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건가요? 저쪽 색깔이 같죠? 그 다음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량을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수량 어떤 걸 할 거냐? 저는 오른쪽에다 붙여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개수 X냐? 뭐, X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PR로 표시할 수도 있고, 플레이스로 표시할 수도 있고, 보통 X로 표현하겠죠. 대문자로 해볼까요? 거리 더 띄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1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분번을 이렇게 부품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품의 개수가 딱 보이는 거죠. 그렇죠? 분번은 9번인데 똑같은 부품이 15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시면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하나씩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붙여보죠. 이름 같은 경우는 굳이 붙일 필요 없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하나씩 붙였어요. 막 붙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나중에 자동으로 붙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하나씩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자, 오케이 했습니다. 얘는 빼고 싶어요. 찍은 다음에 수량 기능을 꺼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마그네틱 라인을 설명하려는 겁니다. 자석이죠. 자, 보십시오. 되게 쉽습니다. 자, 보십시오. 드래그 하시면 돼요. 누른 채 찍찍찍찍찍찍 끌면 됩니다. 그러면 마치 낚시줄에
고개 꿰듯이 이렇게 끼워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균동으로 하셔도 되고요. 프리드래그 하면 내 마음대로 프리드래그 오케이 해보죠.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선을 찍고요. 균동으로 하면 균동이 되는 겁니다. 이걸 화살표를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걸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등하게 이렇게 간격이 조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렇죠? 들어가셔가지고 순서를 뒤로요. 이렇게 순서 바꾸시면 되고, 만약 분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뭐 분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분리라는 메뉴는 따로 없죠. 그냥 드래그 하세요. 예, 끌면 바깥으로 끌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재부착할 때도 마우스 오른쪽 할 필요 없이 그냥 끌어다가 선에 갖다 놓으면 재부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 노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쓰고 오케이, 또 하나 써볼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만약 여러 개를 만들었다 보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마네트 라인 깨지나요? 안 깨지죠. 그렇죠? 같은 경우 노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쓰는 거죠? 정렬 기능을 쓰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부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생성은 되지만은 어디 갔나요? 생성은 되지만은 이게 자동으로 깨지진 않는다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깨지죠. 자, 지금 보시면 마네트 라인 보이는 겁니다.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네트 라인을 이 선을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런 경우도 마네트 라인을 쓰지 않고 정렬 기능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렬 맞춤이었죠. 맞춤. 정렬 기능을 써가지고 위쪽에 맞춘다든지 뭐 균등 분할한다든지 다 가능히 하겠죠. 자, 그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뭐 한꺼번에 걸작하게 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사람이 매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솔리드웍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매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동 부품 번호 매기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뷰를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찍으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만 쭉 만들어지겠죠. 아래만 당연히 왼쪽만 오른쪽으로, 그렇죠? 요거는 양사방으로,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치 원형으로 이렇게 원형 패턴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특별히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복번호 무시한다 그러면 이제 무시를 해제하려면 부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잡히죠. 아, 이건 너무 마네트 라인 삽입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 했다가요, 다시 한번 예로 잡아보죠. 아, 이게 너무 분산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은 모서리에 붙일지 면에 붙일지 그거를 잡는 겁니다. 저는 면에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있죠? 글자 크기를 1로 맞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글자 크기 1로 잡죠? 품번을 하실 수도 있고 파일 이름을 하셔도 되겠죠. 파트 번호, 저는 품번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뭐 여러가지 선 유형을 바꾸는 겁니다. 다 됐으면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조금 더 이제 보기 좋은 위치로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점 있죠? 이 점도 끌어가지고 다른 위치를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맞는 BOM 테이블을 만들어야겠죠.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BOM. 그러면 템플릿이 하나 있네요. 이거는 솔리드웍스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위 수준만, 파트만, 들여쓰기. 일단 상위 수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OK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요, 요 십자가 찍으시고 상위 수준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한번 와보죠. 이 플러스 이게 펼쳐진 거 말고요,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밑에 하위 부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품 말고 이렇게 딱 다 접었을 때의 목록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접었을 때의 목록만 이렇게 쫙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부품 같은 경우는 또 안 보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파트만 하면 단품만 보이는 겁니다. 들어쓰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버 어셈블리 밑에 있는 부품 목록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는 넘버링을 붙일 거냐 말 거냐, 매기지 않겠다. 자세한 번호 4-1, 4-2, 4-3 한 자릿수 번호면 연속적으로 매겨지겠죠. 저는 자세한 번호로 매겨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겨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설정 세 가지 있었죠. 표준법 제외하면 제외될 거고요. 포함 뭐 그런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파트만 하는데 표준품을 제외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에서 이런 걸 잘 조정을 해놔야겠죠. 자, 저는요 표준품 포함을 하고요 들여쓰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동일한 파트가 있다, 동일한 설정을 가지고 있다, 파트 설정 그룹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일 파트인데 하나의 파트인데 그 안에 설정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각각을 다른 부품으로 표시할 거냐? 아니다. 하나의 항목으로 표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본문의 시작 있죠? 어셈블리 순서대로, 하이 어셈블리 순서대로 이렇게 목록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OK 누르면 BOE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가 끝이 아니죠. 우리가 죽으라고 아까 이제 요약 정보 있죠. 속성에 들어가서 요약 정보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정보들 여기다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걸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요, 비고 이 열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요거 있죠, 요거. 열 속성에 들어오면 됩니다. 가지고 요런 거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걸 쓰셔도 되고요. 사용자 정의 속성에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저는 설계자를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설계자 하면 설계자 정보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오른쪽에다 열을 하나 더 삽입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럼 이 열을 찍고요. 이 열 속성은 왜 이게 계속 남아있죠? 사라져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자, 찍으시고요. D열 찍으시고 열 속성 있죠? 얘의 정보는 뭐랄까요? 일단 기계 설계 성인 있죠? 얘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왜 화면이 계속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컨트롤 탭 이쪽으로 한번 왔다가요. 다시 와볼까요? 얘는 뭔데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졌나요? 이상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삽입 오른쪽 이런 식으로 찍으시고요. 여기서 아까 전 우리가 만드는 거 있죠. 웨이트 가져오겠습니다. 또 하나 더요. 마우스 오른쪽 삽입 오른쪽에다가 오른쪽에서 되고 왼쪽에서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누르셔가지고 이번에는 재질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보기 좋게 배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 테이블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뭐 일반 테이블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잡으시고요. 색깔 글씨 크기 있죠. 13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조정이 가능하겠죠. 크기 13 엔터 이런 식으로요. 자, 충분히 아마 관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뭐 진하게 할 건지 말 건지, 그렇죠?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뭐 제목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삼각형 두 개 있죠. 탁 누르면 이게 제목이 펼쳐지겠죠. 이걸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이름 바꾸면 되겠죠. 뭐 부품 리스트로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파트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 없는 거 있죠. 난 이거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삭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BOM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BOM을 여기서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창에서요, 우리 어셈블리 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기 내에서 어셈블리 내에서도 이 BOM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BOM 누르셔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저는 파트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설정 그대로 쓰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저는 노트 영역에 넣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그럼 노트란 게 어디죠? 주석에 여기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감추기 하면 감춰지겠죠?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또 테이블 관리하듯이 저쪽 이제 드로잉에서 관리하듯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글자 크기가 잘 안 맞네요. 자, 한 100 정도로 해볼까요? 0 하나 더 주네. 오, 10이 되나요? 100이 되나요?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얘만 왜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해제하고요. 분명히 100 엔터. 어우, 너무 작은데요? 100이라 한 66이었네요. 엔터. 쳐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니까 또 되네요. 이런 것보다 살짝 약간 버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속성 집어넣는 거 똑같습니다.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CR 찍고 이거 누르셔가지고 사용자 정의 속성 저는 재질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영역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내부 테두리가 바깥쪽은 괜찮은데 내부 테두리가 좀 진해 보입니다.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왜 이걸 여기다 만들어 놓냐? 물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캡처하셔가지고 쓰기도 하겠죠. 여기서 이거를 분해하면 이게 분해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질 거고 옆에 요목표도 있으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아마 그냥 캡처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쪽에서 뭐죠? 어셈블리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용어표를 저쪽 드로잉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변경됐다는 얘기죠. 컨트롤 B 재생성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럼요, 다시 한번 BOM 탭으로 오면 뷰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존 탭을 복사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만들어 놓은 게 BOM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하고 링크를 걸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케이 누르면 저쪽에서 정의한 대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쪽에서는 글자 크기가 작게 보였던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오니까 더 글자 크기가 정상으로 보이네요. 괜히 조정을 했습니다. 겁나게 조정했는데 자,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쪽에 있는 걸 재활용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처음부터 새로 만드셔도 되고, 단 하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라는 얘기죠? 각각의 단품에 대해서 속성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셈블리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셈블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속성 정보를 기입을 해 놓는 것이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어떠한 용도로 쓰든지 간에 다양한 용도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BOM 목록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